이상한 일입니다. 분명 하루는 똑같이 흘러가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루가 길어졌다고 느끼게 됩니다. 아침은 빨리 오고 저녁은 유난히 늦습니다. 할 일은 줄었는데 시간은 늘어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혹시 요즘 하루를 다 보내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셨나요? 오늘 하루 내가 뭘 했지? 누가 물어보면 대답은 할 수 있습니다. 밥 먹고, 텔레비전 보고, 잠깐 바람 쐬고, 집안일 조금 하고. 그런데 마음 한편에서는 이렇게 중얼거리게 됩니다. 이게 다인가? 이 질문이 자주 떠오르기 시작하면 사람은 조금씩 지쳐갑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말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같은 나이, 비슷한 환경에서도 전혀 다른 얼굴로 하루를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누군가는 하루가 지루하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하루가 금방 간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이 차이는 어디서 생기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이 재미있는 사람은 원래 성격이 밝아서 그렇다고, 혹은 형편이 좀 나아서 그렇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가까이서 오래 지켜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분들도 몸이 불편한 날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하루를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그 차이는 무언가를 더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너무 진지하게 붙잡지 않아서 생깁니다. 젊을 때 우리는 모든 일을 결과로 판단하며 살았습니다. 잘 돼야 의미가 있고 쓸모가 있어야 가치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 기준을 그대로 들고 노년으로 들어오면 문제가 생깁니다. 잘해야 할 일은 줄어들고 쓸모를 증명할 자리는 사라지는데 기준만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자꾸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이제 무슨 재미로 살지? 연세가 꽤 있으신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전엔 웃을 일이 있으면 웃었는데 이제는 웃을 만한 일이 없어서 안 웃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웃을 준비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이 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분은 인생이 재미있어지기만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재미없는 하루에도 굳이 무언가를 하나 끼워 넣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 말 한마디를 소리내어 해본다거나 텔레비전을 보다가 혼잣말로 한마디 던진다거나 어제보다 맛있게 끓여진 국에 괜히 한마디 붙여보는 정도였습니다. 오늘은 이 국이 나보다 낫네. 이런 말 한마디가 그날 하루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우리는 종종 기분이 좋아지면 기다립니다. 마음이 나아지기를, 상황이 달라지기를.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인내심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마음을 설득하려 하지 않습니다. 몸부터 움직이고 표정부터 풀어봅니다. 이건 스스로를 방치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인생이 재미없어졌다고 느껴질 때 사람들은 종종 큰 변화를 떠올립니다. 여행, 새로운 인간관계, 완전히 다른 생활. 하지만 실제로 삶의 온도를 바꾸는 건 아주 사소한 선택들입니다. 오늘 하루를 너무 심각하게 보내지 않기로 하는 선택. 굳이 웃을 이유를 하나 만들어보는 선택. 혼자 있는 시간을 완전히 무표정으로 흘려보내지 않는 선택. 이런 선택들이 쌓이면 하루의 결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요즘은 하루가 예전보다 덜 무겁다. 크게 웃지 않아도 괜찮고 괜히 기분 좋아질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하루를 너무 심각하게만 대하지 않으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해도 여전히 마음이 편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무리 하루를 가볍게 보내려 해도 밤이 되면 괜히 생각이 많아지고 사람 생각이 떠오르고 예전 일이 다시 올라오는 분들 말입니다. 그럴 때 이런 말이 나오곤 합니다. 웃는 건 알겠는데
마음이 편해야 웃지 않나? 맞는 말입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아무리 애써도 하루는 다시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인생이 편안해 보이는 사람들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내려놓습니다. 그들은 사람 때문에 생기는 피로를 그대로 끌어안고 살지 않습니다. 자식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가까운 사람 때문에 매번 마음을 다 쓰지 않기로 어느 순간 결정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인생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이제 우리를 가장 지치게 만드는 생각 하나, 그리고 그 생각을 조금 느슨하게 만드는 방법을 조용히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나야 앞서 말한 하루의 가벼움이 비로소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이 되면 괜히 마음이 복잡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큰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잠자리에 누우면 사람 얼굴이 하나둘 떠오릅니다. 말 한마디가 마음에 걸리고 예전에 했던 선택이 떠오르고 굳이 다시 생각하지 않아도 될 일들이 머릿속을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민해졌나 봐. 나이가 들수록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해질까?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건 예민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 참아왔던 마음이 늦게 올라오는 것에 가깝습니다. 젊을 때는 바쁘다는 이유로,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이유로 마음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느려지자 그동안 쌓여있던 감정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몸이 아픈 건 익숙해져도 사람 때문에 생긴 감정은 쉽게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렇습니다. 자식, 배우자, 형제,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크게 기대하지 않으면서도 가까운 사람에게는 자꾸 마음을 쓰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마음속 어딘가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면 알아줘야 하는 거 아닌가? 이만큼 했으면 달라져야 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남아있는 한 마음은 계속 상대에게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묶임은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숨을 막히게 합니다. 연세가 적지 않은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늘 가족 이야기만 나오면 한숨부터 쉬셨다고 합니다. 말은 하지 않아도 표정에서 다 보일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누가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다 지쳤어요. 그 말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된 피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이분은 아주 작은 선택을 하나 했다고 합니다. 사람 생각이 날 때마다 머릿속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기로 한 겁니다. 예전에는 왜 그랬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 다음엔 어떻게 말해야 하나? 계속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질문을 끝까지 끌고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 이 말에서 생각을 멈췄다고 합니다. 이 선택이 상대를 바꾼 건 아니었습니다. 자식은 여전히 바빴고, 배우자는 여전히 예전 같았고, 사람 관계가 갑자기 좋아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분의 하루는 달라졌습니다. 저녁이 되면 머릿속이 조금 덜 시끄러웠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 생각이 길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사람을 내려놓은 게 아니라 사람 생각을 조금 덜 했을 뿐인데 하루가 짧아졌어요. 이 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을 이해해야 마음이 편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용서해야 편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해도 용서도 하기 전에 생각을 오래 붙잡지 않는 것이 먼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젊을 때는 감정이 자동으로 반응합니다. 화가 나면 화가 나고 서운하면 바로 서운해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감정은 조금씩 선택에 가까워집니다. 끝까지 생각할지, 중간에서 멈출지, 마음을 다 쓸지, 조금 아낄지. 인생이 편안해 보이는 분들은 이 선택을 자주 연습한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아예 신경 쓰지 않는 게 아니라 매번 마음을 전부 쓰지 않는 법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하루를 마칠 때 이런 말을 잘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사람 때문에 힘들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생각을 좀 덜 했다. 여기까지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내려놓으면 나는 뭐가 남지? 사람도 내려놓고 기대도 줄이고 나면 하루가 너무 비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지점에서 다시 흔들립니다. 아무것도 붙잡지 않으면 허전해질 것 같아서 말입니다. 하지만 인생이 재미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 다음을 알고 있습니다. 비워진 자리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이제야 나 자신이 들어올 자리가 생긴다는 걸 말입니다. 이 빈자리를 어떻게 채우는지, 그리고 그 채움이 왜 나이를 잊게 만드는지에 대해 조용히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에 좀 더 귀 기울이시면 지금의 편안함이 단순한 내려놓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사람 생각을 조금 내려놓고 나면 처음엔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묘한 느낌이 따라옵니다. 바로 허전함입니다. 그동안 마음을 차지하고 있던 게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속상함도, 기대도, 괜히 붙잡고 있던 감정도 조금씩 빠져나간 자리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괜히 사람 생각을 더하고 굳이 안 해도 될 걱정을 붙잡습니다. 비어있는 상태가 불안해서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도 인생이 재미있어 보이는 분들은 이 허전함을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이제야 숨 쉴 자리가 생겼네. 이렇게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때부터 손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대단한 결심을 해서도 아닙니다. 그냥 어느 날 손이 먼저 움직입니다. 서랍을 열어보다가 예전에 사두고 쓰지 않던 물건을 꺼내기도 하고 한동안 보지 않던 종이를 펼치기도 합니다. 70세 장년 한 분은 집안을 정리하다가 젊었을 때 쓰던 공책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내용은 별것 없었습니다. 날씨 적어둔 메모, 그날 있었던 일 한 줄,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기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책을 다시 펼친 순간 이분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때의 나는 나름대로 하루를 살고 있었네. 그날 이후 이분은 다시 공책을 하나 샀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줄 것도 아니고 잘 쓸 자신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가 지나갔다는 표시를 남기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 행동이 왜 중요한 걸까요? 겉으로 보면 아주 사소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결과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잘해야 할 이유도 없고 끝까지 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감각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사라지기 쉽습니다. 사회에서의 역할이 줄어들고 누군가에게 꼭 필요하다는 느낌이 희미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하루를 흘려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손을 움직이기 시작한 분들은 하루를 다시 붙잡습니다. 오늘은 이걸 했다. 이 한 문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재미는 잘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재미라는 걸 잘했을 때 오는 보상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의 재미는 조금 다릅니다. 서툴러도 괜찮고 중간에 멈춰도 괜찮고 다시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하는 동안만큼은 시간이 흘러가는 걸 덜 의식하게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시간을 의식하지 않는 순간이 조금씩 늘어날수록 하루는 덜 길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하루가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 속에는 바쁨이 아니라 살아있음이 담겨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머리가 느려지는 게 아니라 조심스러워집니다.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머리가 예전 같지 않아서 괜히 했다가 더 속상해질까봐. 그런데 실제로는 머리가 느려진 게 아니라 실패를 싫어하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젊을 때는 실수해도 다시 하면 됐지만 이제는 괜히 쓸데없는 짓 같아 보일까봐 시작 자체를 미룹니다. 인생이 재미있는 분들은 이 시선을 스스로에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남의 눈이 아니라 자기 하루를 기준으로 무언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행동에는 긴장이 없습니다. 잘해야 한다는 부담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루가 다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사람 생각을 덜하고 마음을 조금 비워두자 그 자리에 작은 행동들이 들어옵니다. 이 행동들이 쌓이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다려지는 무언가가 생기고 저녁에 돌아보면 빈날이 아니었다는 느낌이 남습니다. 이 상태가 되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다시 보게 됩니다. 나도 아직 뭔가를 할 수 있네. 이 생각은 다음 이야기로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하루를 채워도 마음 한편에는 이런 소리가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나는 이제 별거 아니지 않나? 이 마지막 생각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지점을 넘어서야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가 비로소 하나로 이어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줄어들고 하루가 조금씩 채워지기 시작하면 사람은 스스로를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생각보다 강한 목소리 하나가 안쪽에서 들려옵니다. 그래 봤자지. 누가 말한 것도 아닌데 마치 오래전부터 귀에 익숙해진 말처럼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이 말은 나이가 들수록 더 또렷해집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필요하지 않다는 느낌, 사회에서 한 발 물러났다는 감각,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생각. 이런 생각들이 조용히 마음을 잠식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루를 잘 보내고도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래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어떤 분들은 이 질문 앞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63세 한 집안의 가장인 어떤 분은 어느 날 문득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사람일까? 그 질문이 마음에 걸려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무 기준 없이 떠오르는 것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줄 것도 아니고 정답도 없는 기록이었습니다. 그냥 살아온 흔적들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버텨온 시간, 누군가를 돌본 날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노력들. 적다 보니 종이는 금세 채워졌습니다. 그분은 그날 처음으로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나는 생각보다 허투루 살지 않았구나. 우리는 왜 스스로를 쉽게 지워버릴까요? 나이가 들면 사람들은 점점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 앞에서는 괜히 말 줄이게 되고 도움이 필요해 보여도 참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스스로를 배경으로 밀어놓게 됩니다. 하지만 인생이 재미있어 보이는 분들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뒤로 보내지 않습니다. 앞에 내세우지도 않지만 아예 지우지도 않습니다. 그저 나는 여기까지 살아온 사람이다. 이 사실을 담담하게 인정합니다. 이 인정이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듭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루는 달라집니다. 누군가의 칭찬을 기다리지 않아도
비교하지 않아도 하루의 표정이 바뀝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볼 때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잘 살아보자. 거창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다짐도 아닙니다. 그저 스스로를 적으로 두지 않는 말입니다. 이 말이 가능한 사람들은 하루를 시작할 때 조금 덜 움츠러듭니다. 그래서 새로운 걸 해도 조금 덜 겁내고 사람을 만나도 조금 덜 상처받습니다. 이 지점에서 관계가 다시 떠오릅니다. 자기 자신을 조금 덜 깎아내리게 되면 이상하게도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바뀝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고 설명시키려 하지 않고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관계가 다시 문제로 떠오릅니다. 이번에는 속상함이 아니라 거리의 문제로 말입니다. 얼마나 가까이 있어야 할까? 어디까지 관여해야 할까? 이 질문 앞에서 많은 부부와 가족이 다시 흔들립니다. 이제는 가까운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는지에 대해 조용히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으로 지금까지의 모든 흐름이 하나로 닿게 됩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지만 늘 가까이 붙어 있어서도 살기 어렵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함께한 관계일수록 그 거리는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너무 멀어도 불안하고 너무 가까워도 숨이 막힙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사랑보다 거리의 문제가 됩니다. 가장 많이 지치는 관계는 늘 함께한 관계입니다. 젊을 때는 함께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좋은 관계라고 생각했습니다. 같이 움직이고, 같이 결정하고, 같이 계획하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 기준을 그대로 안고 노년으로 들어오면 자꾸 부딪히게 됩니다. 하루의 속도가 다르고, 관심사가 달라지고, 몸과 마음의 리듬도 어긋납니다. 그런데도 예전처럼 붙어 있으려 하니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상합니다. 어떤 부부는 말없이 방식을 바꿨습니다. 어느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젊을 때는 늘 함께 움직였다고 합니다. 어디를 가든 같이 가고 무엇을 하든 같이 정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작은 갈등이 잦아졌습니다. 상대의 방식이 답답해지고 말 한마디가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부는 대화를 많이 하거나 규칙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루의 일부를 각자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아침마다 밖으로 나가 자기만의 시간을 보냈고 아내는 집 안에서 자신의 리듬을 만들었습니다. 점심은 각자 해결하고 저녁에 다시 만났습니다. 주변에서는 사이가 안 좋아진 게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부부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떨어져 있으니까 다시 볼 때 반갑더라고요. 관계가 편안해지는 순간은 기대가 줄어들 때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자꾸 바라는 게 생깁니다. 이 정도면 알아줄 거라는 기대, 이만큼 했으면 달라질 거라는 생각.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서운함이 쌓이고 말로 하지 않아도 공기가 달라집니다. 인생이 편안해 보이는 분들은 이 지점에서 한 발 물러납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고 자기 기준을 조금 느슨하게 둡니다. 그러자 관계가 조용해집니다. 말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공감은 해결이 아닙니다. 관계에서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는 도와주려는 말이 항상 필요한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건 이렇게 해야지. 이 말들이 오히려 상대를 더 지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상대의 말을 끝까지 고치지 않고 그대로 두는 연습을 합니다. 힘들다고 하면 힘들었구나. 기분이 안 좋다고 하면 그랬겠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상대는 해결책보다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에서 먼저 숨을 돌립니다. 이렇게 인생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사람 생각을 덜 붙잡고
하루를 스스로 채우고 자기 자신을 조금 더 인정하고 관계에서는 한 걸음 물러서는 법을 알게 되면 인생은 조용히 달라집니다. 갑자기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루가 덜 무겁고 사람이 덜 피곤해집니다. 이 상태를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제는 인생이 나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인생 옆을 같이 걷는 느낌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건 무언가를 잃었다는 뜻이 아니라 불필요한 걸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걸 잘하려 애쓰지 않아도 되고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오늘 하루가 끝났을 때 마음이 어제보다 조금 덜 무거웠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혹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무 생각 없이 잠깐 머물렀던 순간이 있었다면 그걸로 이번 이야기는 제 역할을 다한 것 같습니다. 인생은 크게 바뀌지 않아도 이렇게 조금씩 가벼워질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두겠습니다. 남은 시간은 각자의 방식으로 천천히 보내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